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10월에 접어듭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는 개천절, 그러니까 10월 3일 월요일 서울 도심에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구 대선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서 어제 보도해드린 내용에서 일부 전진된 내용 그리고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집회는 원래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이 단독 주관하고 그리고 상당수 단체가 연대 단체로 동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집회 형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공동주최 단체들이 몇 개 생겨나면서 보다 알찬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장소도 원래 예정됐던 서울 종강역 영풍문고 뒤에서 보신각 앞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같은 장소 변경은 어제 영상을 내보낸 이후에 국투본에서 장소 변경된 사실이 공지돼서 어제 영상에 댓글에 올려놓았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집회 장소가 서울 종각역 보신각, 그러니까 10월 3일 오후 2시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와 관련해 공동주최하는 단체는 부방대, 그러니까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부방대, 그리고 당초 단독 주관할 예정이었던 국투본 민경욱 전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국투본, 또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그리고 군 출신 인사들의 단체인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약칭 전군연, 이렇게 4개 단체가 공동주최해서 훨씬 집회가 짜임새가 있고 규모가 커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최하는 단체는 다시 말씀드리면 부방대, 국투본,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그리고 전군연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방대 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9월 30일, 그러니까 오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황교안TV에 이번 집회와 관련돼서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황교안TV에 올라온 이번 집회 관련 포스터 내용을 보면 제목은 13 국민항쟁의 날 부정선거 규탄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일 개천절은 국민항쟁의 날이라면서 부정선거 규탄대회, 즉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돼서 규탄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대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시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3일 오후 2시 종각역 보신각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최 단체로 부방대, 국투본, 고교연합, 전군연 이렇게 4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 4개 단체 외에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연대단체들이 많이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OTC 애국동지회라든지 혹은 자유변호사협회 또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그리고 블랙시위 청년연대, 이런저런 많은 단체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도 시간이 다가오면서 참여 단체들도 늘어나고 참여하겠다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영상의 댓글에도 이번 집회에 꼭 참석하겠다는 그런 분들, 그런 애국시민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황교안TV라든지 이 관련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유튜브 혹은 페이스북, 여기에도 많은 시민들이 동참 의사를 잇따라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최 측은 또 이번 13 집회, 개천절 집회의 복장 코드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블랙 시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검정색 상의 및 선글라스를 착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검정색 계열의 상의,
또 선글라스, 검은색 선글라스가 있는 분들은 선글라스도 함께 착용해서 시각적인 효과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주최 측의 생각입니다. 또 이번 집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할 호소 문구로는 부정선거 특검하라와 선거제도 개혁하라, 이런 내용이 집중적으로 현장에서 울려 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월요일 오후 2시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열리는 13국민항쟁의 날 부정선거 규탄대회, 과연 얼마나 많은 애국시민들이 참여해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역시 4.15 총선과 관련해서 재검표 과정에서 화살표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가 동시에 나타났던 경기도 파주을 선거구가 있습니다. 당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였죠. 그런데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배춧잎 투표지는 다른 곳에서도 좀 나타났습니다만은 아주 시뻘건 그런 화살표 형태의 소위 화살표 투표지가 이 파주을 선거구에서 발견됐습니다. 바로 재검표 과정에서 말이죠. 그동안 건설TV를 쭉 시청해 오신 분들은 관련 흐름을 계속 보도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파주을 선거무효소송의 원고, 그러니까 박용호 후보 측 정식 법률 대리인은 아니고 소위 복대리인이라고 불리는 보조변호사, 그러니까 이 복대리인은 원고로부터 제대로 특별히 무슨 경제적 수임료를 받지도 않는 그야말로 거의 자원봉사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 복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이런 변호사들과 함께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헌신해온 젊은 변호사,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가 화살표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래 같으면 정식 변호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 선거무효소송의 정식 변호사가 아마 아직까지 그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끓이다 결국 복대리인 보조 변호사인 윤용진 변호사가 감정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에 신청한 감정 신청서 내용을 공개하고 또 그와 관련돼서 간단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먼저 윤용진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부에 낸 감정신청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2020 수 5080 국회의원 선거무효, 그러니까 선거무효소송 관련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담당 재판부는 특별 3부라고 되어 있고 원고 박용호, 피고 경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러면서 감정신청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의 목적이라고 해서 이 사건 검정 과정에서 재검표된 투표지들은 그 형상과 인쇄 상태, 투표관리관 날인의 이상 등에 비추어 정규 투표지가 아닌 위조된 투표지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투표지들의 용지 무게와 성분, 잉크의 성분, 인쇄 상태 분석, 망점 분석 등을 통하여 사전투표지의 경우 선관위가 4.15 총선 당시 사용한 앱손 TMC 400 잉크젯 프린터에서 정규 용지로 인쇄된 투표지인지, 당일 투표지의 경우 지정된 인쇄소에서 정규 용지에 인쇄된 투표인지 여부를 감정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감정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감정의 목적물로 이 건 감정의 목적물은 우선 소위 1매의 화살표 투표지와 2매의 배춧잎 투표지로 하되 그 외의 많은 이상 투표지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 등에 관한 감정은 추후 별도의 감정 신청서를 통하여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윤용진 변호사는 감정 신청서에서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같은 감정 신청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습니다.
화살표 투표지 감정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기다리다 예 같아서 방금 제가 우선 화살표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복대리인 보조 변호사인 제가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모양새는 우습지만 어쩝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해야죠.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용진 변호사도 그렇고 도태우 박지원 변호사 이런 변호사들 보면 참 가슴에 찡한 어떤 그런 울림이 생깁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의 활동이지만 제대로 변호사 수임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로 한자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부 세력으로부터는 조롱이나 당하고 조소나 당하고 모욕이나 당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묵묵히 나라를 위해서 선거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런 변호사들의 이름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 파주월 감정신청서를 제출한 변호사는 대구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입니다. 아마 고려대학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분노도 치밀고 또 황당하기도 한 소식입니다. 쌍방울의 전 회장이었던 김성태, 소위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그 김성태가 지금 해외 도피를 했죠. 근데 그 해외로 도의 고급 룸살롱인 이른바 10프로 여성을 해외 도피하고 있는 데다가 세 차례나 불러서 놀았다는 지금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만은 제목은 쌍방울 김성태 황제 도피 해외로 10프로 여성 3번 불렀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의 그 핵심 인물로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54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성태가 서울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을 자신의 해외 도피처로 수차례 오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쌍방울의 회사 돈으로 비행기 1등석을 타고 태국에 2번, 싱가포르에 1번 다녀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김성태가 검찰을 비웃는 듯이 황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김성태는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쌍방울에 대한 본사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돌입하기 직전인 지난 6월 초쯤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앞서서 이 쌍방울은 올해 5월부터 이미 구속 기소된 이 수원지검의 현직 수사관을 통해서 압수수색 일정 등을 전달받았고 이걸 알고 김성태는 해외로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쌍방울의 회장 출신이 왜 이런 황당한 인물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원래 옛날에 쌍방울 같으면 프로야구 구단도 갖고 있었고 그래도 꽤 알려진 회사죠. 근데 경영난을 겪으면서 2010년에 조폭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성태가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어서 쌍방울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는 이후에 역시 비슷한 전력을 가진 KH그룹 회장인 배상윤과 함께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서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 인물이죠. 참고로 특히 김대중 정권 이후에 조폭 출신들이 기업활동이나 이런 합법적인 분야에 대거 진출했다는 게 공공연한 지금 비밀입니다. 김대중 정권 전만 하더라도 조폭 세계와 기업 세계, 공적인 세계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김대중 정권 이후에 특히 김대중 정권과 그 주변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던 호남 조폭들이 대거 이런저런 기업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물론 이 김성태가 쌍방울을 인수한 시기는 김대중 정권 때는 아닙니다. 2010년 그보다는 한참 뒤인데 그렇게 여기저기에 많은 지금 조폭 출신들이 합법적으로 돈 버는 분야에 대거 진출해 있다는 게 일반적인 지금 분석입니다. 다시 원래 이 건과 관련해서 돌아가 보면 검찰은 김성태가 해외 도피 중에 쌍방울 임직원에게 연락해서
서울 강남에서도 소위 술값과 팁이 비싼 이른바 템프로 룸살롱의 여성 종업원을 자신이 머물고 있던 태국 거처 등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김성태의 지시를 받은 쌍방울 임직원은 이 템프로의 여성 종업원을 비행기 1등석에 태워서 김성태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쌍방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쌍방울이 회사 돈으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을 해외에 있는 김성태에게 3차례 보냈고 이 여성에게 수고비도 지급했다고 한다. 이러면서 김성태가 검찰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 자신만만해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성태는 또 쌍방울 임직원을 통해서 이 자기가 도피하고 있는 해외 도피처로 한식을 공수해서 먹기도 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의 임직원과 현지에 갔다 온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등을 소환 조사해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성태가 쌍방울의 회사 돈을 해외 도피 자금으로 쓴 것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성태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김성태의 여권도 무효화했는데, 과연 김성태의 신병 확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체포해서 사법 처리할 수 있을지, 그게 과연 간단한 쉬운 일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자가 공항이나 항만 등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하는 곳에서 포착되면 수배를 요청한 국가의 수배자 위치가 통보돼서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만약 이 김성태가 해외 도피처에 은신하면서 비행기나 배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항만이나 공항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적색 수배를 통해서도 소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김성태가 도피하고 있는 해외, 예를 들면 태국 이런데 김성태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데, 이게 얼마나 과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현지의 그런 경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퀘스천인 부분,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참 부정적인 의미로 대단합니다. 조폭 출신이 큰 그룹을 인수해서 그걸 또 온갖 장난질을 치다가 해외로 도망가서는 거기로 템프로 룸사롱 여성까지 회사 돈으로 보내라고 하고 한식까지 공수해 먹고, 참 대단합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하면 그거는 안 되겠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반드시 사법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